수능과 연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원점수와 표준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저 화살표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원점수로부터 표준점수가 나오는 거고 표준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원점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고요.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가 나오고 백분위에 의한 등급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 순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백등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모를 잘 보시면 원점수만 따로 돼 있고 나머지 세 개는 따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점수를 절대점수라고 그러고 나머지 세 개를 상대점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점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표준점수는 이 원점수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점수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라서 저 가운데 있는 저 부분을 평균이라고 잡으면 저 평균을 반드시 표준점수 100으로 놓는 겁니다. 국어, 수학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50으로 놓는 거고 표준점수는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거리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원점수 평균이 100이니까 130이라는 표준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라고요. 30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70이라는 점수를 받아도 30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대신에 평균보다 저쪽으로, 이쪽으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평균이 50인 과목에 만점을 받았을 때는 평균으로부터 만점까지의 거리가 평균 70점일 때의 거리보다 더 뭐해집니까? 멀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점수 평균에 반비례하는 게 표준점수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저거는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똑같이 원점수 만점이지만 어떤 과목은 127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145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차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걸 갖고 다시 애들을 줄을 쭉 세운 다음에 집단 내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걸 백분위라고 합니다. 표준점수 옆에 맨 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리라고 적혀 있죠. 예, 그리고 백분위는 맨 끝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위치라고 적혀 있어요. 점수를 확인하는 게 원점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뭘 확인하는 거라고요?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위치. 따라서 가장 쓸모없는 질문은 몇 개 틀렸니? 예요. 몇 개 틀렸니가 아니고 그래서 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니?가 더 중요한 설명이라고요. 고대 가려면 몇 개 틀려야 돼요는 학력고사식 질문이지 수능식 질문이 아닙니다. 시험이 쉬우면 다 맞아도 못 갈 수 있고요. 어려우면 많이 틀려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를 갈 수 있는 위치는 뭐해져 있을 겁니까?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자 국어 원점수 90점이라는 점수를 맨 왼쪽에 3월 학평에다가 넣어볼게요. 90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1등급이죠. 그렇죠? 예. 6월 모의평가의 90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2등급입니다. 9월 모의평가에는 없죠? 저기 없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9월 달에 90점 받아왔다. 그러면 걔가 잘한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6월하고 9월에 똑같이 90점을 받았지만 걔는 저 점수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수능 가서 90점을 받았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1등급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조차도 원점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1교시 시험을 보고 자기가 시험을 원점수상으로 잘 못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 3, 4교시를 다 망칩니다. 그러고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1교시를 제일 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위치. 그리고 위치는 반드시 응시입단의 규모와 성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2학년에 올라가면 내신이 안 좋아집니다. 응시입단의 규모가 뭐해지게 되니까 작아지게 되잖아요. 계열 과목이 선택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과목을 선택하는 인원수가 뭐하게 돼요? 줄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치 자체가 뭐하게 되니까 달라지게 되죠.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100명의 4등하고 10명의 4등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100명의 4등은 4%지만 10명의 4등은 40%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4등을 하면 1등급이지만 10명의 4등을 하면 4등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애를 붙잡고 앉으셔가지고 넌 왜 이렇게 올라갈수록 공부를 안 하니?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위치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근데 저 4번의 시험을 응시집단의 규모를 보면 잘 보시면 3월이 가장 응시집단의 규모가 뭐합니까? 적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3월의 위치는 수능의 위치와 별로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딴 거 다 그만두고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 점수라는 건 절대 점수와 상대 점수 중에 뭐의 점수를 가리킨다. 상대 점수를 가리키고 상대 점수는 점수가 아니라 뭐에 해당하는 거다. 위치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성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면 아까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에 표준점수는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거리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거리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백분위는 집단 내에서의 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위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백분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제발 애들이 모의고사 보고 왔을 때 등급만 보시지 말고 백분위를 보시는 겁니다. 백분위. 그래서 백분위를 보시는 게 필요한 거지 등급을 보시는 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성적을 제가 물어보면 넌 성적이 얼마나 돼? 선생님 저는 높은 3등급이에요.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아세요? 높은 3등급? 들어보셨어요? 높은 3등급? 네. 3이 범위가 넓잖아요. 3등급이. 3등급이 범위가 넓어요. 11%, 12% 정도 되니까. 근데 88%도 3등급이고 87%도 3등급이고 78%도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87% 3등급인데 내 짝은 78% 3등급인 거예요. 근데 나는 8로 시작하고 얘는 7로 시작하는데 같은 3등급이라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나는 높은 3, 넌 낮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높은 3이 왜 문제냐면 천하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거든요. 높은 3이. 왜냐하면 얘네가 시험발을 좀 받으면 한두 문제 찍어서 더 맞춰가지고 다음 시험에 89% 2등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성적이 올랐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올랐어? 낮은 2라 그럽니까? 2라 그럽니까? 2라 그럽니다. 89% 2등급 끄트머리거든요. 근데 절대 낮은 2라고 안 합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네. 2등급도 9로 시작하는 2등급이 있고 8로 시작하는 2등급이 있는데 자기는 89% 2등급이면서 왜 2등급이라고 얘기합니까? 낮은 2라고 안 하고. 근데 87% 3등급일 때는 높은 3등급을 합니다. 심지어 엄마가 그러죠. 야 이제 2등급 됐으니까 이 학원은 그만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7%에서 89%가 되는 건요. 성적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응시 집단이 좀 바뀌거든요. 광주도 안 볼 때가 있잖아요. 3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7%, 89%가 되는 건 변동 범주 내에 있는 거지 성적이 오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등급을 보다 보니까 그냥 그 등급이 뭐 한 것 같습니까? 성적이 오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백분위를 챙겨 보시는 거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